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수당의 김석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책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입니다. 그러면 먼저 저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1806년에 태어나서 1873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영국의 정치 사상가이고 경제학자였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학문 역량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학자였던 아버지한테서 계속해서 지도를 받으면서 커왔습니다. 이 사람은 근대 자유주의 이론의 확립에 기여한 인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또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해서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동자를 옹호한다든지 남녀 평등을 지지한다든지 당시에는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사상을 펼쳤던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정치경제학 원리, 그리고 오늘 같이 이야기할 자유론, 대의정치론, 여성의 예속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에게는 영향을 주었던 네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역시 그의 교육을 담당했던 학자였던 아버지 제임스 밀이고요. 또 한 사람은 제레미 벤담입니다. 벤담의 공리주의와 평등 사상이 밀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또 밀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주의 경제학 사상은 데이비드 리카도, 경제학자 리카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부인이었던 해리엇 테일러가 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해리엇 테일러는 그의 부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적인 동지로서 굉장히 많은 지적 교류를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았던 그런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밀의 자유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 책에 대해서는 근대 자유주의 개념의 완성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책은 사실 밀 혼자 썼다기보다는 부인이었던 해리엇 테일러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썼던 책입니다. 1859년에 책이 나왔는데 부인은 결핵으로 아쉽게 이 책이 나오기 직전해인 1858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은 첫 페이지에 헌사가 나옵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헌사인데요. 그 구절을 잠깐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애틋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친구이자 아내였던 그녀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그녀는 내가 쓴 글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모든 것들에 영감을 제공해 주었으며 함께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애정과 그리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밀 자신은 이 자유론 이 책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기를 내가 쓴 책 중에서 가장 오래 남는 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책의 구성은 제1장은 서론인데 자유에 대한 대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제2장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서는 진리를 획득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제3장 복지의 한 요소인 개별성에 관하여 있어서는 행동의 자유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군한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사회가 침범할 수 없는 개인적 영역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5장 원리의 적용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굉장히 많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논의를 전개하게 됩니다. 이 책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 이전의 자유론, 자유에 대한 논쟁은 민주주의를 확대해서 통치자의 권력을 제한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자유를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를 보면은 영국은 이미 의회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었고 프랑스에는 대혁명의 열기가 계속되고 있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해서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을 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자유를 향한 어떤 혁명적 열기가 거세게 불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자유에 대해서 밀은 좀 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민주적인 정치 체제가 확립된다고 해서 반드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소수가 억압받는, 자유가 억압받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은 맨 처음 알렉시스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제시를 했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밀은 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자유 방임, 그리고 그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사회의 개입, 이 중간에 이 기준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기준을 설정할 것인가 라는 것이었죠. 그런 원칙이 그때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밀이 자유론 제1장에서 이 원칙을 제시하게 됩니다. 밀이 제시한 이 원칙을 후세의 사람들이 더 함 프린시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악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자유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데까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간섭을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자기 방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법학자이고 존경받는 대법관 중에 올리버 웬델 홈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함 프린시플을 빗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 right to swing my fist ends where the other person's nose begins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의 코앞에서 끝난다 이런 이야기죠.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코를 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 해를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밀의 대원칙은 해를 끼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인간의 자유의 경계선을 설정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력이 문명사회의 구성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정당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자유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밀은 정부의 형태와 관계없이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이러한 원칙이 존중되지 않으면 자유는 보장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언론을 막거나 의견 발표를 통제할 권한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 문구는 이렇습니다. 가령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같은 의견을 갖고 있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류가 그 사람을 침묵하게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은 그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머지 인류를 침묵하게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의견이 혐오스럽다고 할지라도 별로 듣기 싫다고 할지라도 예의에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그 의견을 막을 권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을 때 이 인류에게 유익한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은 행동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위험과 책임을 스스로 감당한다면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 의견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떤 틀에 맞춰져서 만들어져서 미리 정해진 일을 정확히 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기계와 같은 것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의 나무처럼 생명을 불어넣는 내면적인 힘의 방향에 따라서 여러 면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존재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행동의 자유가 주어져야 되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본성이 발휘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성에 어긋난 여러 가지 제약이 주어졌을 때 인간은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행복의 관점에서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역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인의 영역과 사회적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은 사회 속에서 개인이 준수해야 될 행위 규칙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보존을 위해서 자기 부담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배할 경우에는 개인의 행동에 개입할 사법적 권한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다 개인적 영역이다. 즉 사회가 침범할 수 없는, 침범해서도 안 되는 개인적 영역이라고 구분을 해서 사회적 권한이 미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미리 제시한 여러 가지 자유의 논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왜 중요한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왜 중요할까요?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억압받지 않는 표현과 토론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억압받지 않는 표현과 토론이 가능해질 때 인류는 보다 빨리 가깝게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진리의 발견은 인류를 보다 더 높은 단계의 진보로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자유가 주어졌을 때 개성과 행동의 다양성이 가능해집니다. 역사적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사회가 그러한 다양성이 보장되었을 때 개인은 행복하고 또 사회는 발전한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또한 자유가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 자유는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겠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자유를 전제로 했을 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도덕과 윤리에 기초한 그런 사회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유란 왜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우리를 진리의 발견으로 이끌고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으로 이끌고 또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의 기초를 마련해 준다라고 종합적으로 미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 자유론의 의의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이전의 자유론은 주로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자유 그 자체의 의미를 탐구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원리를 제공했죠. The Han Principle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누구나 더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또한 의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이전의 자유론은 천부인권설이나 사회계약설 같은 자연법적인 사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사상에 근거해서 자유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만 밀은 보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인류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자유의 정당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자면 밀을 통해서 우리는 근대적 자유의 개념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밀 자유론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밀이 주장한 자유는 굉장히 훌륭한 자유론이지만 소극적 자유에 머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이죠. 무엇을 향한 자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 실현을 위한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이 자유론에서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적극적 자유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대중에 대한 의심 같은 것들이 책의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좀 엘리트주의자가 아니냐라고 비판을 받는 면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구 관점에서 봤을 때 비문명 사회에서는 자유가 아닌 독재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서구의 관점이 반영된 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미래 자유론은 근대 부르주아의 관점이라는 그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리 제시한 자유론은 자유의 개념이 한 단계 더 진보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지만 미래 자유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